내일과 모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계속 잇따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을 뽑는데 무려 10명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비교적 빠른 시간에 출마 선언을 한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 안에 국방전문가 그리고 안보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주불리 예, 김병주 의원 모시고 상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늘 주불리 TV는 활동을 하시면서 네. 동시에 국회의원 활동도 하시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주불리 TV도 20만을 돌파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드디어 주불리 TV 20만 돌파.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 현안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앞서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경북경찰청이 오늘 그 수사 결과 발표를 네. 하는데요. 임성근 사단장 그리고 하급 간부 2명, 이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하고 네. 5명 정도만 넘기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나온 것은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잖아요. 네. 그것을 경북경찰청에서 받아서 네. 어떻게 판단하고 발표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실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특히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불송치 결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 시기도 안 맞고요. 네. 시기도 지금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실로 가서 이제 거부권 행사할 것인지가 네. 남은 요 시점에 수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예. 또 경찰청에서는 오늘 발표하는데 불송치 면죄부를 줄 확률이 높고요. 네. 내용 자체도 불송치 이것은 면죄부를 주는 것은 너무 어이없는 겁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실제 최상병 죽음과 직접적인 지휘를 했다는 네. 여러 가지 정황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렇게 면죄부를 준 것은 너무 어이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 본인이 그 실제로 뭐 바둑판식으로 수색을 해라라거나 그 다음에 또 뭐 가슴 장화를 신으라거나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직접 지시한 정황이 있는 거 아닌가요? 카톡 문자 내용 그렇죠. 보면. 예. 지금 통상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잖아요. 네. 원래는 이 대민 지원하는 이 여단이 예천에 갔을 때는 예천 네. 지역에 있는 사단, 보병 사단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서 예. 법적으로는 후방 지원의 책임이 있었는데도 예. 불구하고 예. 임성근 사단장이 18일 날 최상병이 사망한 그 19일이고 네. 그 전날 또 그 전날. 지역에 가서 현장 지도를 했고 예. 19일 또 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지시들을 하잖아요. 네네네. 네, 뭐 그 복장을 통일해서 네, 하라부터 해서 뭐 바둑판식 이런 걸 하라, 해라. 뭐 장화를 신으라, 뭐 예. 등등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홍보 활동에 지휘한 대해서도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엄연히 거기에 관여해서 지휘를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것은 아주 유감이고요. 아주 잘못된 거라고 보여지죠. 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최혜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도 임성근 사단장이 계속 강조한 것은 현장에서 지도한 것이지 지휘하지는 않았다. 내가 지휘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단장이 현장에 가 있으면 이게 지휘지 어떻게 지도만 하고 지휘는 안 했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냐. 이거는 어폐가 있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곧 전직을 통상 네. 그런 경우는 이제 현장에 갈 수는 있어요. 지휘관이 네. 가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후방 지원들을 어떻게 할 건지 네. 너들 필요한 것이 뭐냐 예. 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예. 준다든가 또는 복장 같은 거 부족한 게 있으면 의복을 지원한다든가 예. 구명조끼가 없으면 구명조끼를 사단에서 가져다가 지원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해요. 예. 근데 실제 대민 지원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월권 행위가 되죠. 아, 그건 월권이다. 해당 보병 사단의 작전 통제가 넘어간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접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여단장이나 대대장들은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사단장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송치 결정을 난 것은 아주 잘못됐고요. 통상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이런 것들을 발표했는데 이걸 기초로 경북경찰청에서는 결과를 발표할 때 이대로 발표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걸 참고로 할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경찰청에서는 아마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이르니까 본인도 이렇다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의원님 오늘 오후 2시에 발표인데요. 방금 네. 전에 이제 기자들 와서 얘기를 했는데 현장의 카메라 영상, 라이브 취재 이런 게 다 일체 불허가 됐다고 합니다. 물론 텍스트 기자들만 네. 출입 기자들만 들어가서 뭐 질의응답하고 뭐 이런데 통상 경찰에서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발표할 때는 그게 중간 조사 결과든 최종 수사 결과든 발표할 때는 다 국민들께 알리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 사진을 다 불허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심의 과정 자체도 또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수사심의 과정에서도 비공개로 돼 있잖아요. 네. 수사심의위원들이 어떤 사람인지 공개를 해야 되고 사실 수사심의위원회는 보면은 사전에 수사 자료를 줘요. 네네. 근데 그 준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각색이 됐을 확률이 있잖아요. 그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경북경찰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그 데이터가 그 자료가 중요하고 어떤 자료를 줬는지 또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줄 사람을 추천했을 확률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가능성도 있죠. 예, 예. 그래서 경찰에서 원하는 답을 내주기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위원회로 보이는 것으로 봐요. 네. 실제 그리고 이런 결과 발표는 공개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아마 중간 발표 성격보다는 최종 발표 성격이 맞거든요. 네네. 경북 경찰청 수사 결과는 네. 그럴 경우는 공개로 해야 되는 건데 뭐가 두렵고 무서워서 비공개로 하고 녹취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걸 파장을 최소로 하기 위한 이 방안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또 어떤 날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해외 순방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 가지 오버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는 최상병 특검법이라기보다 일부에서는 윤석열 특검법이다라고 맞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예. 왜냐하면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관여한 정황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것은 최혜병 특검법이 아니라 윤석열 특검법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파장들이 또 해외 순방 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 이 파장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예. 비공개 또는 뭐 녹취를 못하게 하고 이러지 않나 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경북경찰청에서도 하고 있네요. 예. 결국 경북경찰청이 대통령 방탄을 위한 수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줍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이 정부는요. 그 대통령 내외가 출국하는 날 뭐 이런 발표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명품백 종결도 하고 네. 계속 순방 갈 때마다 이런 일을 해서 또 논란을 좀 키우는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최상병 특검법 정부로 이송이 됐습니다. 예, 지난 4일 날 이송이 됐는데요. 윤 대통령 어떤 결정 내릴까요? 글쎄요. 지금 이미 헌법 대통령실에서는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 뭐 이렇게 네. 해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경북 경찰청에서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기초로 결과를 발표해서 그것이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불송치 결정이 난다면은 네. 이것은 수사가 미진한 증거지 않습니까? 그럼 윤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수사가 미진할 경우 본인이 특검을 요청하겠다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이 그 사항입니다. 수사가 미진하라는 방증이 있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예. 불송치한 것은 그러니까
본인 말을 지켜라. 네. 특검을 수용해라. 예. 아, 미진한 상황이니까 지금이야말로 네. 대통령이 네. 이거 특검을 통해서 네. 제대로 된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할 적기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국민께 약속을 했잖아요. 네. 수사를 지켜보고 뭐 수사가 부족할 경우 미진할 경우 내가 특검을 요구하겠습니다. 수사 결과가 정확히 워딩 이거네요. 네. 수사 결과가 납득이 안 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 수사가 미진한 방증이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결과 불송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을 해서 예. 빨리 특검을 진행해야 된다는 예. 것이고요. 이렇게 특검을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예고를 했는데 네. 사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대통령실이라고 보여집니다. 1차 민심은 언제였나요? 총선 때 네.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심판은 국정기조를 바꾸어라라는 것이었는데 바꾸지도 않고 거부권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2차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탄핵 청원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벌써 129만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곧 있으면 130만 청원 탄핵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지금 벌써 이제 5만 명 청원이 넘으면은 법사위로 넘어가서 청원 소위가 열리게 돼 있어요. 청원 소위 국회에서 탄핵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진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동안 국회에서는 탄핵은 명확한 법 위반 사례가 없으면은 네. 입에 올리지를 않고 금기시한 단어였어요. 물론 시위 현장에서는 탄핵하라 하지만은 국회의원들은 극도로 자제했는데 이제는 국회에서 탄핵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민심 2차 심판의 민심이 130만 가까운 이런 탄핵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는 걸 봐야 되고 사실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은 배를 뒤엎을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거대한 민심을 봐야 된다. 만약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은 국민적 저항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태풍이 되어서 네. 어떻게 갈지 모른다. 이러한 민심을 정확히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실은 그야말로 이 현실을 직시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라. 네. 네, 과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대통령실이 해왔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임성근 사단장 경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임성근 네. 사단장은 해당이 안 된다. 고로 불송치 결정을 했으므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그 8명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해서 8명을 그러니까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것이 잘못된 수사였다. 이런 방식으로 역공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지금 작업 들어갔다. 작업 들어갔다고 보여지는 네. 진다고 봐야 결국에는 되겠죠. 박정훈 네, 네. 대령을 네, 범법자 죄인 만들려고. 박정훈 대령을 범법자 만들 뿐만 아니라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인 거죠. 그거 봐라. 그 지금 1사단장 죄가 없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이건 수사 외압이 아니다. 네. 뭐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예. 뭐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기 위한 술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수사 외압은 네. 이 사건과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시차가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이 다 해서 100페이지 넘는 분량의 1000페이지인가요? 네. 분량의 이제 수사 기록을 이첩하려고 했는데 그 수사 기록을 이첩하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소동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네. 그거였잖아요. 네. 왜? 최초의 경로선이 7월 31일인가요? 예. 그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자르면 어떡하냐, 네, 네. 남한할 사단장 어떡하냐 하고 네. 거기서 발단이 된 걸로 지금
거의 사실시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단장은 죄가 없고 이런 데서 빼야 된다라고 시작이 된 것이죠. 네. 그래서 8명 넘긴 걸 다시 찾아와서 사단장을 빼고 이렇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이 만약에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처럼 난다면은 다 대통령을 면죄부 주기 위한 그거라고 보여지겠죠. 대통령 면죄부를 위한 예, 예. 뭐 행동이다. 네, 예. 그렇죠. 사실 뭐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뭐 유죄 판결을 하든 안 하든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솔직히 안중에 별로 중요하지 있겠습니까? 별로 물론 예, 자기 예. 지시를 어긴 거에 대해서 괘씸죄로 이렇게 저는 했다고 보여지는데 본인이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예. 현국 정부나 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박정훈 대령의 판결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확률이 있고 대통령만 여기에서 빠져나오면은 된다. 솔직히 뭐 이종섭 장관이 처벌받는다 한들 예. 국민의힘에서 뭐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여기에서 관여해서 위법 정황이 나온다면은 어떻겠습니까? 탄핵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최상병 특검법도 보이콧하고 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국회도 정상화를 못 하고 있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저 뭐 종합을 해보면 실제로 대통령의 위법 정황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차고 넘치죠. 네. 그런데 이제 통화 기록이 나오고 통화했고 5만 대 간여를 네. 했다는 건데 실제 그 내용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예. 수사가 필요한 겁니다. 예. 수사하고 다 심증은 이건 뭐 거의 누구나 이거는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보잖아요. 네, 대통령께서 뭐 예. 8월 2일 날 얼마나 많이 전화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그거는 전쟁 났을 때나 할 그 정도 통화할 거예요. 아, 대통령이 그렇게 직접 여러 사람 직접 여러 사람한테 예. 직접 막 하고 예. 그 상황에 대해 전면전이나 예. 또는 그 어떤 국지전이 났을 때 예. 그 정도 통화하지 않겠습니까? 바쁘게. 예.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바쁘게 통화했던 거는 명백히 여기에 관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통화 기록만 있고 통화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수사를 해야 밝혀지는 것이지 실제 청문회에서도 밝혀지기 어려웠고 국방이나 또는 구 운영위에서도 한계가 있었죠. 본인들의 주장만 있으니까. 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어떤 거 같으세요? 지난번에 그 대정부 질문 파행하고 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뭐 막 항의 뭐 우원식 의장 향해서 물러나라고 하기도 하고 네. 뭐 그랬는데 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나서 국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하겠습니까? 글쎄요. 결사적으로 반대하겠습니까? 글쎄요.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다 네. 하면 재의결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의대에서 그때는 무기명 투표를 합니다. 네. 그러면 8표만 그 찬성을 하면은 예. 이게 통과되잖아요. 예. 일단 안철수 의원은 찬성할 걸로 보이고요. 그때도 했고 네. 하니까 무기명 투표면은 양심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지금 사항을 대단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민심은 최상병 특검 하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그 통과가 결국 무산된다면은 그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을 아니까 민심에 따라서 찬성할 의원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보는 거죠. 근데 제가 개별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좀 접촉을 해보면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당론이 어떻고 왜냐면 민심이 그러는 거니까 민심이 동의는 하는데 네. 당론이 정해지면 어쩔 수가 없다. 네, 이런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것은 최상병 특검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요? 예. 국민의힘 내에서도 예. 당연한 거 예.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네, 어떤 판단이신 거예요? 이거 해야 돼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당의 눈치가 보여 대통령 눈치 때문에 그래 이런 겁니까? 아니면 왜 본인의 소신대로 그것은 정치를 사람에 해야지. 따라서 예. 접촉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정도는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거는 실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네. 분들도 있고
또 뭐 이것저것 이렇게 어느 사안에 대해서 사안별로 또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이해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탄해야 되잖아요. 아, 방탄. 예, 예. 대통령실 방탄하고 이것이 예. 그 실제 특검으로 가서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드러난다면은 네. 엄청난 바람이 불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고 있는 것 그렇군요. 같아요. 네. 그 지난번에 이제 필리버스터 할 때 네. 주진우 의원이 최상병의 죽음을 장비 파손에 비유해서 논란이 크게 일지 않았습니까? 네. 군인으로서 이 얘기 딱 듣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크게 잘못된 거죠. 크게 부적절하고요. 실제 내용도 엉터리고요. 내용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장비 파손하고 사람의 인명의 손실, 사망 사고와 동일시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고 인명을 경시하는 그런 거라고 보입니다. 사실 뭐 사람은 한번 사망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잖아요. 네. 자체도 어렵고. 근데 장비야 뭐 다시 파괴가 되고 손괴가 되더라도 구입을 하면 문제가 없는 건데 장비에 어떻게 병사를 비교하는지 그것은 진짜로 저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국민들을 너무 모른다. 사실 저는 유유상종이라는 생각이 났어요. 유유상종. 예, 네. 대통령도 이러한 형태를 많이 보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2년 전인가요? 그 강남에 집중적으로 수해가 네네네. 났을 때 그때 내가 퇴근하다 보니까 저지대 있는 아파트가 침수되더라. 그리고 아크로비타로 퇴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감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내려서 보던가 아니면 그렇죠. 바로 대통령실로 와서 예. 지휘를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내가 들어. 대통령인데. 네, 그럼요. 그리고 159명의 이태원 참사도 예. 사실은 뭐 김진표 의장의 그 회고록에 보면은 조작 가능성 네.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뭐 조작 가능성도 일부 믿고 있는 투로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159명의 그런 사망 사건이 났을 때 대통령이 죄책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고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이상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휘 책임이나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나 또 한덕수 총리가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책임지는 그러니까요. 사람 예. 아무도 없이. 네.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이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도 사실은 전에 대통령실에서 같이 있었잖아요. 비슷한 사람끼리는 친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내용 면에서 사실 군에서 장비 파손과 인명 손실이나 인명이 뭐 다칠 경우 사람이 다쳤을 경우의 처리 절차는 다 달라요. 네. 장비가 파괴되면 속망실 처리를 합니다. 손망실. 손망실 아, 처리라고 손망실. 예. 해서 그것을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서 예. 대부분 군의 장비들이나 뭐 자동 차량이라든가 저런 것들은 보험에 가입이 돼 있고요. 그렇죠.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는 국고로 해서 처리를 하는 이런 절차가 있고 그리고 원인을 따져서 하더라도 징계를 많이 해요. 네. 형사처벌로 가는 것보다는 네네네. 장비 운행하다가 파손됐다. 그럼 실수고 그렇죠. 아주 의도적이지 않을 경우는 예. 대부분 실수가 인정이 되고 할 경우는 이제 경미하게 처벌을 하는 거죠. 징계로. 그런데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 사건은 아주 엄한 절차로 그렇습니다. 실시를 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그걸 동일시 여기는 그 자체가 예.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라고 봐요. 제정신이 아니다. 왜냐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네. 있는데 예. 그런 팩트를 정확히 체크도 안 하고 와서 막 떠들어대잖아요. 네. 그리고 또 최상병의 그 특검법과 관련한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더 어이없는 게 뭔지 네. 알아요? 군의 계급 구조도 모르고 막 1, 2, 3, 얘기하는 4 프로였어요. 예. 네, 예. 일병, 이병, 일병, 이병, 상병, 상병, 병장인데 일병, 이병, 예. 뭐 상병, 병장 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거 있잖아요. 예. 밖에서 계급. 1, 2, 3, 4로 갈 것 같은데 그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일병이 제일 네. 하급자고 이병, 상병, 네. 병장으로 얘기를
2병, 1병, 2병, 상병 손가락 이렇게 하는 때인데 네. 사실은 제일 밑에 하급은 2등병이고 그러니까요. 그다음 1병, 예. 상병 병장이에요. 예. 왜냐하면 최상병이 사망할 당시 순직할 당시 1병이었잖아요. 네. 추서돼서 상병이고 네. 그럼 1병이면 군에 와서 얼마 있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사항을 이해가 계급을 딱 듣는 순간에 이해해요. 그렇죠. 바로 이제 신병 예. 교육을 마치고 바로 온 경우는 2등병이거든요. 예. 그럴 때 하고 1병 정도면은 이제 2등병 생활을 하고 한 몇 개월 지났겠구나 네. 이런 감이 있어야 돼. 이 사항 정황을 그러니까요. 이해할 수 있는데 계급 구조도 잘 이해 못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나와서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뭐지 생각만 한참 얘기하더라고요. 예, 네. 참 답답하셨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좀 듭니다.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도 안 노래 불러봤나? 라는 생각이 좀 더 네, 들던데 예, 예. 의원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 정신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그 이제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하다가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이 냈던 6월에 냈던 이제 논평, 네. 한미일 동맹이 있어서 그 네, 문제를 네. 이제 지적하는 과정이었는데 네. 그 정신내만 막 천착을 해가지고 항의하고 그 결국에는 정회하다가 끝내는 이제 산회를 해버리고 네. 그냥 오후를 그냥 버려버린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 하루 늦춰지게 된 건데 압도적으로 사과를 받으신 겁니까? 오히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사과를 했죠. 예, 국민의힘이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정을 했고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한미일 동맹을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수정을 했고 네. 국민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혼란을 정확하지 못한 표현으로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도 좀 요 언론의 주목을 못 받았어요. 네. 언론에 별로 안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금요일 오후에 있어요. 예. 왜 그런가 하면 금요일 날 내서가 아니라 슬그머니 문자로 네. 알려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뿌렸어요. 그 국민의힘 기자단에만 뿌린 것 같아요. 네. 원래 이거면은 정확히 논평을 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든가 또는 공당의 대표가 나와서 하든가 국민의힘 대표나 원내 대표가 그런 걸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네. 슬그머니 문자로 뿌리니까 네. 그날에 별로 언론들이 주목을 못했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동안 어떤 사안을 두고 사과한 적은 거의 없어요. 사과하기 되게 싫어하는 당으로 보였고 윤석열 네. 대통령도 사과 되게 싫어하잖아요. 예. 그런데 왜 사과했는지 아세요? 저희들이 정황 증거를 댄 겁니다. 6월 2일 날 논평을 네. 있었는데 네. 그동안 뭐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야 한 달이 네. 지난 데서야 대정부 질문으로 공격하느냐라는 일부 공격을 많이 제가 예,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동안 누누이 지적했는데 너희들이 시정을 안 한 거다. 네. 6월 2일 날 국민의힘 논평을 했고 예. 제가 그걸 확인을 했어요. 예. 한미일 동맹을 쓴 것을. 그래서 6월 3일 날 네. 우리 민주당 국방위 의원들 전체 명의로 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구승찬 의원하고 같이 예.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 날인 또 6월 4일 날은 MBC 100분 토론에 제가 출연을 했는데 네. 의제는 이 의제가 아니었지만은 제가 이 의제를 끌어서 한미일 동맹 이렇게 얘기하고 논평도 이렇다. 이건 명백히 잘못됐다라고 거기서도 지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거 갖고 한참 토의하다가 그때 여당 패널로 나온 전 국방차관이었던 백승주 차관께서도 한미일 동맹 표현이 이거 네,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고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힐날이 질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 이런 정황 증거를 저희가 예. 제시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할 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안 고쳤다는 건 네, 뭡니까? 네, 예. 그건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뭔 의도가 있을 수가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정도 하고 사과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 자유주의 동맹이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홍준표 네. 시장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로 내정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도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자유주의 동맹이라는 거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네. 동맹은 예. 적을 놓고 예. 같이 공동으로 그 연합해서 싸운다는 의미예요. 네. 전시에. 네. 그래서 사실 동맹은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동맹을 잘못 맺음으로써 국가가 패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소국이 동맹을 잘 맺어서 네. 흥한 경우도 있고 네. 동맹을 잘못 맺어서 패망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동맹은 너무 중요한데 네. 국민의힘 쪽이나 또는 보수론자들이 동맹을 무분별하게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작년 3월에 동맹이란 단어를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어. 이건 문제가 있다. 네네. 시정하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1년이 넘게 고치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정부 질문 때 다시 네. 이것도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홍준표 거하고 두 개를 얘기했는데 홍준표 의원 거는 좀 주목을 못 받았는데 네. 그랬더니 홍준표 의원이 또 페이스북에 저를 엄청나게 저격을 했더라고요. 아.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한다 하면서 예. 막 저를 홍준표 의원의 표현을 갖고 했는데 나는 저는 홍준표를 반일론자라고 또 얘기 안 했는데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네. 자기를 반일론자로 몬다고 막 하면서 네. 저희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저께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다시 확인을 했더니 아직도 안 고쳤어요. 홍준표 의원은 예. 작년 아니 자기가 친일이 아니고 반일이에요? 친일론자 그 말을 친일론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말을 좀 보였네요. 네. 예. 그런데 아직도 페이스북에 안 고쳤어요. 그렇구나. 아니 근데 사실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끊임없는 한미일 안보 협력, 인도 태평양 전략을 얘기를 하면서 그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아시아 태평양 전략 그리고 육자회담 혹은 육자회담이 끊어진 다음에는 그래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끊임없는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책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계속 동맹까지 군사 동맹까지 가는 거 아니야라는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당연하죠. 예. 실제 6월 27일에서 29일 사이에 네. 프리덤 엣지 훈련을 했어요. 예. 그것은 한미일 연합 훈련인데 대규모 연합 훈련을 한 겁니다. 네, 한미일 네, 네. 대규모 연합 훈련은 이것은 저는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중간 다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실제 그동안 한미일 훈련은 이렇게 대규모로 한 적이 없어요. 어떤 사안을 가지고 대잠 훈련을 한다든가 네. 또는 그 정보 유통 훈련 정도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상군만 다 빼고 네.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전 이런 여러 영역에서 대규모 훈련을 한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 연합 훈련을 하면은 지 체계를 일원화하고 또 체계를 융합을 서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체계 융합. 예, 체계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되잖아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핸드폰이나 이런 그 컴퓨터나 C5 할 때 예. 이게 연결되는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훈련을 하려면 예. 그런 걸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하기 때문에 예. 동맹으로 가는 중간 단계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공동의 적을 놓고 세 개 나라가 같이 적을 경멸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대규모로 예. 그러면은 이제 이런 훈련을 앞으로 정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시스템이 서로 연결이 되고 네, 네, 네. 지휘 체계가를 또 갖춰야 되고 그렇게 훈련하는
것들이 동맹 훈련이에요. 사실은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동맹으로 가는 중간 단계가 아닌가 하고 우려를 하는데 네. 이렇게 하니까 네. 국민의힘이나 보수론자들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한미일 동맹으로 네. 착각하고 네. 동맹이란 단어를 무분별하게 쓰고 결국은 논평에서까지 올라오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대선 주자까지 했던 분인데도 네. 동맹이란 단어를 쓰고 아직도 안 고치고 그것이 네. 맞다고 지금 우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 미국의 정치가들이나 학자들을 만나면 공공연히 한미일 동맹이라는 단어를 써서 제가 늘 지적을 하거든요. 네. 보수에서도 학자들이 일부는 쓰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방송에 나가서도 한미일 동맹이라는 단어를 쓰신 분이 있어서 그거 잘못됐다 예. 지적해서 그 자리에서 시정을 시킨 적도 있는데 네. 이러한 형태들이 분위기가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미일 동맹 이런 것들이 계속 쓰면서 스리슬쩍 그 안에는 한일 동맹의 내용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본과 동맹을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네. 네. 의원님 근데 대정부 질문 그 하실 때 막 네. 사방군데에서 특히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권을 갖고 있었을 때 네. 사과하라고 막 요구가 빗발쳤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좀 감정적으로 어떠셨어요? 그렇죠. 실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예. 거예요. 주호영 의원이나 국회 주호영 부의장이나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 이것은 명백히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제가 대정부 질문하는 중간에 네. 사회자를 보는 국회 부의장이 예. 30초 줄 테니까 사과하고 사과해라. 안 하면 정해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사실상 편향적으로 협박한 보고 거 아니에요? 협박하는 거죠. 예. 사실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사실은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막 그 여러 가지 고함 함성을 네. 질러서 제가 신원식 장관이나 그 한덕수 총리하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상대의 안 마이크가 들려. 커서 어지간하게 사우팅해도 다 들리는데 네. 그날은 하도 크게 사우팅을 하니까. 사우팅하니까 답변을 하는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대정부 질문을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화법 위배라고 보여지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아마 최근에 제가 봤을 때 대정부 질문하는 중간에 정의한 적은 처음인 것 없었어요. 같은데. 일단 예. 문제가 있으면 대정부 질문 끝나고 나서 정의를 잠시 예, 하면서 예. 문제 제기를 하든가 예. 하는데 저에게 주어진 12분 중에서 예.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 정의를 시킨 것 같아요. 예. 나머지 2분 동안의 질의 시간이 더 있었는데 2, 3분 시간 예. 있었는데도 예. 그 질의할 기회를 박탈해 버린 것이죠. 그 그래서 주호영 부의장한테는 사과를 받으셨습니까? 못 이 받았습니다. 사회를 근데 사실상 그 30초 줄 테니까 네. 사과하라고 하고 사과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네. 정회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부분은 좀 잘못된 진행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국민의힘에서 뭐 저를 사과하라고 막 하고 예. 또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 네. 동맹에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아닌데도 단을 썼고 예. 또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안 고쳤기 때문에 지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적반하장격으로 저한테 사과하라고 그러고 결국은 이제 꼬리를 내리고 네. 국민의힘이 은근슬쩍 그냥 네, 사과하고 예. 넘어가려고 예. 문자로 사과하려고 하는데 예. 그나마 그래도 사과를 하고 예. 수정한 것은 예.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나온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것은 명백히 본인들이 잘못한 것이니까 네. 백기투항했다고 저는 예.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유감을 표명하고 진행이 절차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대목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그것은 저는 뭐 박찬대 원내대표 사과는 네. 동의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하지만은 이해는 해요. 예. 왜냐하면은 저도 그때 마음이 많이 무거웠죠. 왜냐하면 예. 최상병 특검법을 네.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네. 그것이 남아 있으니까 저도 많이 고민이 됐죠. 네, 이걸 예. 끝까지 사과 안 하면은 어렵지 않느냐라는 예. 생각도 고민은 했었지만은 민주당 안에서도 네. 이미 사과하고 넘어갑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뭐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법을 표결을 해야 되니까 네. 이것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사과를 안 하면은 네.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라고 예. 했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
그때 저도 고민이 됐고 아마 그래서 저는 뭐 이것은 어떤 경우도 할 수 없겠다. 눈에 네. 흙이 들어가도 못한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 영토적인 야심 있는 일본과 네. 어떻게 동맹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걸 네. 지적한 것이고 그렇죠. 현재 적은 북한이지만 그렇죠. 정신 나간 네. 국민의힘에서 정신 나간 부분을 사과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 사과는 결국 한국과 일본의 동맹을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못한다라고 예. 배수진을 치고 예.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는 아마 이것을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해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원내 대표가 대리 사과하는 수순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고 개인적으로 거기에 박찬대 원내대표의 유감 표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 못하지만은 네. 충분히 이해는 한다. 아, 그래서 이해는 어쨌거나 결과론적으로 최상병 특검법이 예. 표결 처리됐잖아요. 예. 네, 예. 예. 아마 예. 박찬대 원내대표의 고심도 컸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사과를 혹시 하라고 또 분위기가 요구될 것 같아서 네. 그 다음에는 아예 전화기를 끊었어요. 배수진을 치는 거죠. 네, 아예 그냥 전화기를 꺼놓고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맞고 네. 한미일 동맹은 그릇된 표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사과를 끌어낸 거고 이 논란의 네. 종지부를 끊으신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만 다시 수정하고 동맹이란 거 수정하고 네. 사과하면 이제 종집을 끊는데 아직 안 하고 홍준표 있다. 대표가 안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당의 공식 입장이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 했는데 홍준표 대표는 어느 당 국회 대구시장인지 모르겠고요. 네. 또 홍준표 시장은 한일 동맹을 그럼 인정하는 것인지 제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페이스북에 네. 그 홍준표 의원 그 대구시장은 답하라라고 거기에 대해서 네.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오늘 나토 정상회의 그리고 또 이제 하와이 호놀룰루에 그 이제 저 뭡니까 아태 사령부 방문을 위한 순방 출발을 이제 곧 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 이번에 가는 의미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번 나토 뭐 저는 하와이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가는 거는 뭐 저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전시에 미군 기지, 주한 미군들을 예. 여러 가지 전력을 제공하는 곳이니까 그런 예. 걸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까 예. 한 번 정도는 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대신 나토 정상회담은 저는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나토 정상회담을 갈 것이 아니라 예. 실제 지금은 가장 우리의 안보 위협이 뭡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가 더 이상 밀착되지 않도록 그 연결고리를 끊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겠느냐가 네. 중요하잖아요. 예. 북한과 그 러시아가 더 밀착되면 밀착될수록 우리에겐 안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러시아의 군사 기술이 미국 일부 북한에 전수돼 버리면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북한인의 경제 제재라 다 풀리고 석유라든가 식량을 러시아로부터 제공받고 이렇게 되면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우리 한반도의 북한 핵을 푸는 문제라든가 네. 동북아의 지형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되게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럼 중국을 이용을 해서 러시아와 북한의 연결고리를 더 단단하지 못하도록 끊을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3자 회담 내지는 4자 회담이 필요하다고 보여. 네.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하고 미국 3자 회담을 통해서 예.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도를 끊는 거죠. 예. 한미중 3자 회담. 네,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북한을 끌어이어서 예. 4자 회담을 예. 해서 예. 북한의 비핵화 평화의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나토 그러면 지금 나토로 갈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가서 이런 것들을 설득시키고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끊을 걸 연구하고 중국과 협조해야 되는데 지금 나토 정상회담으로 가잖아요. 원래 나토 정상회담은 미국에서 열려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열리는데 나토 정상회담은 어떤 회담입니까?
우크라이나. 군사 협력체예요. 예. 북대서양 군사 협력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나토의 목표는 러시아를 적대해서 예. 러시아에 대한 거가 주 목적인데 2년 전부터는 중국까지 견제하는 목표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가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거 러시아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네. 중국을 어떻게 견제하고 막을 것이냐에 대한 토의하는 군사 협의체예요. 그냥 정상회담도 예, 아니고 예, 예. 군사적으로 어떻게 방어하고 공격하고 할 것이냐, 예. 거기에 대해서 끌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기 위해서 이제 나토와 인도 태평양 전략을 연결하는 거예요. 네. 나토 전략. 그래서 인도 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호국가 연결시키려고 하거든요. 네, 그 네. 대표적인 나라가 호주, 뉴질랜드, 일본, 대한민국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네 개 나라를 이 네 개 나라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에요. 네. 나토 회원국이 아닌데 나토 정상회담 가는 계속 거잖아요. 가네. 옵저버 자격으로 예, 가는 거거든요. 예, 예. 가서 네 개 나라가 또 회담을 하면서 예. 나토와 연결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예, 하면은 예. 점점 중국과 러시아 척을 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러시아와 북한의 그 동맹이 된 걸 더 공고히 하는 그런 역할을 상황이 하는 되는 거죠. 거죠. 그래서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나토 정상회담 하니까 얼핏 보니까 많은 정상들 모였으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가서 많은 정상 만나면 좋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군사협의체 예. 회의다. 군사회의다. 예. 여기에 잘못 가게 되면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약속하고 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점점 어려워지죠. 예. 지금 무기 지원하게 되면은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점점 강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가서 미국 대통령을 사실 만나서 네. 미국을 설득시켜서 3자회담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하면 할수록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될 수가 있다. 네. 이걸 연결고리를 꺼내야 된다. 왜 장기화되겠습니까? 러시아는 탄약이나 무기가 부족해요. 네. 근데 탄약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북한이 그러니까요. 가장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탄약 무기를 지원받는데 이제 무제한 지원받을 수 있는 열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네. 북한의 지금 군수 공장들이 엄청나게 잘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북한과 러시아의 연결고리를 끊으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데 네.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하면 할수록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식이 어려워요. 장기화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걸 미국을 설득을 시키고 예. 그리고 중국이 여기에 불편해하니까 예. 중국을 끌어들여서 러시아와 북한의 연결고리를 끊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걸 최소로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식하자. 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미 정상을 설득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중국 나라 가서 시진핑 만나면서 이렇게 좀 하자 네. 하면서 그 주도해서 한반도 운명을 결정해야 되는데 점점 어렵게 가고 있는 거죠.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국방 비용 이런 것도 더 늘어나야 되고 이러면 결국엔 이게 또 국민들이 평화 안정에서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매우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49분 지나고 있어가지고 전당대회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난달 24일 가장 먼저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 이번 지도부에 반드시 들어가야겠다라고 판단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지금 아주 한반도가 위기 상황이고 네. 윤석열 정권 들어서 대다수 분야가 후퇴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되게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지도부에 들어가서 위기를 기회로 고쳐야겠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를 막아 세워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후퇴한 분야, 특히 민주주의, 민생, 한반도 평화 분야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고 나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같이 39년 동안 군 생활을 하고 육군 대장 수십만 대군을 지휘하던 육군 대장의 판단력과
전략적인 사고, 결단력, 헌신으로 네. 이걸 돌파해 보자. 예.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권과 제일 선봉에서 맞서 싸워 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 같은 선봉장이 이재명 대표 옆에서 추진력 있게 네. 끌고 나가야 되겠다. 지난주에 아마 한미일 동맹 문제로 제가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혼내는 이런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뚝심으로 네. 사과하라고 막 해도 결국은 견뎌서 사과를 받아내는 이런 뚝심으로 우리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돼서 네. 이재명 대표를 도와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좀 고민하다가 출사표를 네. 던졌습니다. 근데 너무 그 최고위원 선거가 그 친명 위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네. 뭐 프레임을 그렇게 짜는 거죠.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 지지도가 우리 당내에서는 아마 80% 77.7%로 네, 맞아요. 그랬죠. 대표가 되셔갖고 네, 더 네. 잘하셔서 네. 지금은 8, 90%까지 되리라고 보고요. 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8, 90%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해왔고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지금 민주당 의원의 대다수는 다 친명이에요. 그러면 친명 아닌 사람이 어디 네,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네, 민주당 지도부가 단결된 지도부로 윤석열 정부에 맞춰서 그렇죠. 예, 잘 대응하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 모습이 제일 뭐 내부에서 자중질환이 생기면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로 좀 집중해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된다면 한미일 안보 협력도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이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프리덤 네. 엣지 훈련 같은 경우는 네.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훈련도 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변화가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정권 정책 교체가 되면 외교 기조가 바뀌니까 네. 그것을 뭐 조약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협약 정도로 한 거기 때문에 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또 협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한미 동맹은 강화하되 일본과는 적절한 점을 유지해야 된다. 네. 과거 우리 진보 보수 정부에서 해왔던 네네. 정보 공유 정도는 예, 예. 하지만은 더 예. 이상 가서는 결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것들은 바꿀 수가 있죠. 네. 미국을 설득시키면은. 네, 미국을 설득시키면 네. 뭐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네. 가능하다. 지난번에 그 정동영 의원 등 해가지고 네. 뭐 미국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미국의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뭐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바이든 후보가 교체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닐 네.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가능성이 높아지고 뭐 이런 상황인데. 한반도에 대해서는 미국에선 좀 어떤 염려와 걱정을 좀 하고 있고 어떤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 같던가요? 일단 한반도는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는 분위기, 무력 예. 강대강으로 가는 거는 반대 예. 대다수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우선순위는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 가자 지구 이런 지역에서 일어나는 네. 전투. 2번이 우크라이나, 네. 3번이 대만, 4번이 한반도잖아요. 아.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더 이상 긴장 도성이 되는 걸 원치 않더라고요. 아. 그거는 우리 민주당 생각과 같았고요. 예. 근데 이제 한반도 비핵화나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빨리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조기 종식이 되고 이스라엘 전도 조기 종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중국을 이용한 러시아와 북한을 끊어놓는 전략 이것을 미국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도 일부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 그래요. 예. 사자 회담이 필요하다. 남북 미중. 예, 남북하고 그렇고 미중. 예, 미중. 예. 그래서 그런 면은 저희들과 계를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 또 미국은 또 한반도가 세계 전체를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미국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득시키면 설득을 당해요? 설득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예, 미국을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찾아오면은 예. 지금과 같은 정책을 뒤로 다시 원위치 돌려서 네. 국익에 우선하는 정책으로 갈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그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미국을 설득하고 주변국들에 설명을 해서 네. 뭐 북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져가자라는 그렇죠. 외교력을 발휘해야 된다. 당연하죠. 처럼 막 그렇게 미국 해야죠. 하자는 대로 일본 네. 하자는 대로 끌려갈 게 아니라 네. 예, 우리가 좀 중심을 잡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 그
그 김두관 전 의원은 대표 출마하시는 거죠?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언론 보도에 어쨌거나 따르면 내일하고 모레가 이제 등록이니까 후보 등록이니까 지켜보시죠. 뭐. 네. 지금 상황이 대통령 탄핵이 뭐 120만 넘어서 130만으로 가고 네. 있고 이게 향후 20일까지 얼마나 더 늘어나게 될지 네.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최혜병 특검법이 또 이렇게 맞물려 있고 여러 가지로 전국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이라도 좀 중심을 잡고 네. 전국 운영을 잘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오늘 보니까 지지율도 올랐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에게는 어떤 측면에서는 기회가 온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정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거 참 지금 황당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당 뭐 나머지 얘기하기는 뭐하지만은 예. 여당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게 불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흙탕 논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좀 건전하게 서로 승부해야 되는데 이런 걸로 서로 분열시키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한심하기 그지없죠. 근데 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네.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한 큰 변화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누구 되든 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네.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되면 확실히 반윤의 기수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별로.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예. 국정기도 또 바뀌고 모든 예. 게 바뀌지. 예. 그야 바뀌지 않는 한 예. 실제 국민의힘에서 누가 대표가 되든 뭐 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국민의힘 진흙탕 전당대회로 가는 것이 좀 안심스러워 보이네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최고위원회 선출되면 뭐 컷오프는 통과를 하시겠죠? 모르죠. 네. 네. 그래도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외교안보 문제 이외에 네. 당내의 현안이나 뭐 이런 것 중에서 꼭 관심 갖고 지켜보는 사안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지금 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최고위원은 안보만이 아니라 전 분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를 맞서 싸우는 것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까지 2년 이상 하면서 후퇴한 민주주의나 그 민생이나 한반도 평화 분야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국민의 뜻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기 위한 이런 노력 그리고 찾아왔을 때 큰 그랜드 플랜을 만들고 준비하는 이런 네. 것들 저는 사실 군에서 전략을 담당하고 정책 분야의 전문가로 뛰어나요. 네. 국가 운명을 거는 전쟁이라든가 전체를 디자인하고 전략적인 마인드를 늘 가지고 생활해 왔기 때문에 이럴 땐 전략가 그리고 전략만 세우면 뭡니까? 행동력이 있어야 네. 되잖아요. 추진력과 행동력 예. 있고 그리고 선당 후사하고 항상 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늘 다짐하면서 생활을 왔듯이 지금은 당을 위해서 저 하나 희생하겠다라는 각오로 지금 최고위원 선거에 임하는데 최고위원이 되면 확실히 보여주겠습니다. 지난주 보여줬던 그러한 추진력과 기계를. 용기와 기계로 뚝심으로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지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뭐 네. 후보 등록은 내일 하시게 됩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또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나중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